네, 안녕하세요. 준거면입니다. 한 일주일 만에 방송 찾아뵙는 것 같고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좀 오래 쉬어보는 거는 처음이에요. 여름 휴가를 다녀왔고요. 틈틈이 뭐 2, 3일 정도, 작년 여름엔가는 뭐 한 2, 3일 정도 쉬었던 것 같은데, 일주일씩 이렇게 방송을 쉬어본 거는, 2년 넘게 하면서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휴가를 가기 전부터 방송에서 좀 언급을 드렸던 게, 7월 딱 들어서면서부터 장세가 좀 많이 답답합니다. 상당히 어렵네요. 흐름이 어렵다. 특히나 뭐 이제 돌파도 어려웠고, 뭐 상따도 어려웠고, 눌림도 어려웠고, 좀 여러 가지로 조금 테마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좀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장세 흐름이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또 마침 여름 또 휴가 시즌이고 하니까 매매에 너무 이렇게 열중하시기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실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도 이제 휴가 떠났고요. 그 7월 달에 뭐 이제 우리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키움증권 실전 투자대회가 있었고, 이제 다른 증권사들도 투자대회를 개최를 하지만, 난다 긴다 하는 고수들은 거의 다 이제 키움증권 대회에 참가를 하죠. 축구로 따지면 뭐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격인 것 같고, 저도 그 실전 투자 대회를 거의 안 나가요. 왜냐면은 입상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왜냐면 뭐 대회 나가면 솔직히 한 10위 안에는 들어줘야 뭐 좀 의미가 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상 신용도 안 쓰고요. 미수도 안 쓰기 때문에 수익률 대회를 나가서 뭐 10위 뭐 안에 이렇게 들 수 있는 실력도 안 되고 그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매매를 하고 있지도 않아요. 뭐 제가 스캘퍼도 아니고. 근데 뭐 대회 같은 경우는 거의 사실은 상위에 포진되어 있으신 분들은 거의 스캘퍼이시거나 아니면은 뭐 초단타 아니면은 뭐 이제 레버리지를 좀 극대화해 가지고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뭐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뭐 그런 초단타 매매는 아주 예전에 좀 하다가 몸이 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안 하고요.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또 이제 어떤 증권사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업무도 좀 있고 그래서 환경 자체가 하루 종일 모니터만 보고 할 수 있는 또 환경은 아니어서 뭐 하루에서 뭐 길면은 만 1주, 2주 정도 들고 가는 단기 수익 매매를 하다 보니까 투자 대회를 나가봐야 제가 뭐 높은 순위에 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안 나갔었는데 이번에 한번 이제 그리고 제 뭐 이제 투자금도 거의 다 이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증권사에 있어서 여기서 한 5천만 원 정도 빼가지고 이번에 진짜 처음으로 한 7, 8년 전에 키움 대회 나가서 미수 쓰고 하다가 말아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한번 나가봤는데 뭐 제가 뭐 아주 고수익을 올려서 자랑하려는 개념으로 대회를 나갔던 건 아니고 저는 그냥 꾸준히 한 달에 추구하는 수익률이 한 10에서 뭐 진짜 운 좋아서 잘 될 때는 한 50%까지 나긴 하지만 레버리지로는 한 10에서 30% 정도? 요 정도 저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리딩방 회원님들이랑도 같이 추구하는 수익률이 뭐 그냥 한 요 정도 되는데 사실은 개인 매매에 비해서 리딩은 조금 이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개인 매매가 수익률이 좀 훨씬 높기는 하죠. 그래서 요 정도 그냥 수익률 만들어서 방송 통해 가지고 그냥 천천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도 주식을 이제 트레이더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도 업무가 좀 업무량이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 주식인 것뿐이죠. 근데 업무량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이랑 크게 다를 거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 뭐 그런 거 정도는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창피하지만 얼마 안 됩니다. 진짜 이거 그냥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 엄청 하다가 어, 자, 어, 대회 중간에는 제가 한 30 몇 프로까지 갔었다가 대회 종료 한 4일인가 5일 놔두고 제가 이제 제주도를 롤러를 좀 휴가 시즌을 맞아서 가기로 되어 있어서 가서 이제 매매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맥 종목 나눠가지고 좀 샀는데 한 두세 종목 나눠가지고 그냥 사고 놔뒀는데 얘네들이 한 딱 기가 막히게 대회 종료일까지 3일 동안 떨어지고 대회 끝나고 나자마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깎였습니다. 30 몇 프로까지 갔다가 아무튼 이렇게 좀 깎여가지고요.
아무튼 5천 정도 자금 이제 제가 쓰던 NH에서 빼가지고 5천 세팅해서 6주죠. 6주인데 사실 중간에 제가 여름 휴가를 좀 많이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양양도 한번 갔어서 6주 중에 한 2주는 매매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4주 정도 매매를 했던 것 같고 신용미수 아예 한 번도 안 썼고요. 100% 현금만 가지고 이제 뭐 매매했고 뭐 자랑할 만한 수익률은 아니지만 뭐 직장인도 천천히 그냥 단기 매매 해가지고 요 정도 수익 가능하다라는 거 그냥 좀 저는 보여드리고 싶었던 마음, 그런 걸로 그냥 한번 참가를 해봤고요. 근데 저는 22%면은 엄청 순위가 낮을 줄 알았거든요. 한 2, 30% 내면은 뭐 2, 300등 할라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순위가 높더라고요. 여기가 3000리그가 한 6000명 정도 참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상위 3%? 대회 중간에 30 몇 프로 갈 때는 상위 뭐 1점 몇 프로, 2%까지도 갔었는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놀러 안 갔으면은 아마 30%대로 마감했을 건데 놀러 가느라고 제가 아직 좀 젊다 보니까 요런 거보다 놀러 가는 게 좀 더 중요해요. 휴가 같은 게. 아무튼 이제 뭐 매매는 리딩방에서 하는 매매랑 뭐 크게 이제 다를 게 없긴 했는데 7월 달이 진짜 유독 매매가 좀 저 개인적으로 눌림 매매가 유독 안 된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눌림 매매만 하다가는 이거 뭐 그냥 아예 수익률 아예 나오지도 않겠다 싶어가지고 예전에 뭐 돌파도 좀 하고 잘 안 하거든요 원래. 근데 돌파도 좀 하고 상따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꾸역꾸역 좀 수익률을 맞췄습니다. 근데 눌림만 했다면 아마 이 수익률 못 맞췄을 것 같아요. 많이 좀 7월 장세가 눌림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는 특히 어려웠던 장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참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일하면서 직장인도 하루 종일 모니터 보고 있지 않고 이렇게 직장인도 업무 보면서 신용 미수 안 쓰고 뭐 한 10%에서 뭐 그냥 좀 작게 작죠. 저는 10에서 한 50 사이를 항상 추구를 하는데 한 10에서 30% 정도 꾸준히 수익을 좀 낼 수 있다. 충분히 뭐 열심히 노력하면 이런 거를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어서 한번 참가를 해본 것 같고요. 요 정도 하고 바로 조금 시장이랑 일주일 동안 좀 안 봤기 때문에 좀 오늘은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시장 전체적인 흐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다행히 이제 제가 일주일 없는 동안 시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다시 좀 상승 흐름 가져가 줬고, 뭐,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뭐, 제가 꾸준히 시장은 아직 더 상승한다 라는 입장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어요. 아직도 마찬가지고요. 상승 여력은 저는 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쩌면 생각보다 더 길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는 있어요. 다만 예전에 우리가 느꼈던 상승장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이제는 이제 달라요. 지수는 올라가지만 지수가 오르는 그 혜택을 누리기가 아마 힘들지도 모른다. 그리고 뭐 불장, 우리가 표현하는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그런 불장도 나오기는 좀 힘들 것이다. 다만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일단 보고 있고 시장은 뭐 딱히 그렇게 일단 뭐 크게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뭐 최근에 가장 강한 두 가지 섹터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테마로 출발했다가 점점 이제 섹터로 변해가는 게 하나 있어요. 메타버스. 여전히 지금도 가장 핫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조금 테마 느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지금 핫한 테마는 메타버스고요. 가장 지금 핫한 섹터는 2차전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메타버스는 뭐 일전에 뭐 옵티시스가 대장 역할을 하다가 시세가 이제 3파동까지, 그러니까
1파, 1파, 이제 지금 3파의 과정 안에 있거든요. 여기서 3파를 쭉 뽑아주고 마무리가 될지, 어설프게 이렇게 좀 3파 나오다가 끝날지, 요거는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요 가격대는 조금 이제 중요한 가격대라고는 보고 있어요. 한 3만원? 최소 그래도 요 가격대는 깨지 않아야 여기서 롤링이 좀 되어지다가 다시 한번, 뿜어낼 수 있는 그런 뭐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뽑을 때 거래량 터지고 죽고 거래량 터지고 죽고 뭐 요런 반복이죠. 아마 이렇게 돌아가면서 만약에 32,500원을 넘기면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티시스가 잠깐 이제 주춤하는 사이에 신규 상장주인 맥스트가 대장 자리를 좀 꿰찼죠. 그래서 이날 상한가 나오고, 개인적으로 여기서 5일선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주는 모양새도 저는 기대를 했는데, 일단은 5일선을 좀 이탈하는 모습이었고요. 상한가 나오고 1일차의 저점 구간, 여기를 일단 아직까지는 뭐 지지를 좀 해주고 있는데, 여기를 만약에 딛고 돌림이 나오면 이렇게 양봉을 하나 뽑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여기서 이 1일차의 저점을 이탈하면 한 7만원 정도까지는 추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7만원 부근에서 요렇게 뭐 돌림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조정 시에 지금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요렇게 좀 관심을 가져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지금 종목별 테마 장세가 펼쳐지고 있죠. 어떤 한두 종목의 대장이 끌고 가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이 테마에 시장이 차지하는 파이가 작을 때는 대장주들이 후발주들을 끌고 가는데요. 이 테마의 파이가 점점 이제 종목들이 늘어나면서 커지면 한 종목이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종목들끼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돌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오늘 뭐 엔테스가 반등이 나왔다 이제 살짝 죽었고요. 얘도 여기를 좀 깨지 않고 다시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은 세진 TS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갔고, 전고점을 좀 딱 넘겨주면서 마감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영우 DS 이런 종목들 새로 추가됐고, 최근에 조금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한송 네오텍이라는 종목인데, 얘를 제가 방송에서 정말 유명하지 않은 종목인데, 제가 이때 바닥권에서 엄청 여러 번 다뤄드렸던 종목이거든요. 방송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뭐 총 하면 한 7, 8번 정도는 제가 이 흐름 안에서 이 종목 언급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느새 뭐 바닥 대비하면 일단 한 30, 한 5% 올라와 있고, 차트 너무 예쁘고요. 제가 이 종목을 그래도 조금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인 메타버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인 2차전지, 요 두 개에 대한 재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LG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공급을 이제 공급 계약을 연속으로 지금 70억, 60억 단위였던가요? 두 번 연속으로 하면서 이제 실질적인 어떤 그 매출을 가지고 있고, 그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의 성장에 OLED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뉴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어쨌든 OLED 관련주인데, 이 OLED가 메타버스로 엮이면서 메타버스 관련주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2차전지 분리막 테마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예전에 뭐 이제 뭐 전기차 화재 소식 나왔을 때 이렇게 이제 분리막 뉴스 띄우면서 상한가를 한번 보냈던 이력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장 핫한 테마와 가장 핫한 섹터 두 가지의 재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근데 차트도 심상치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가다가
한 방 이렇게 딱 쳐주면서 전고점 넘겨주면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이 좀 될 거는 같은데, 일단은 요 종목도 제가 지켜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2차전지 섹터에서 이거는 뭐 다들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을 제가 탑픽으로 꼽았던 때가 이때였잖아요. 제가 이때 요때 정도 됐을 때, 지금 코스닥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결국 이 시장을 캐리해줄 섹터는 뭐 몇 개 없잖아요. IT 반도체 아니면 뭐 2차전지. 바이오 쪽은 아마도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래서 IT 반도체 쪽에서는 한미 반도체를 제가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렸고, 2차전지 쪽에서는 코스모신 소재를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게 6월 뭐 중순 말 이 정도 됐었습니다. 흐름이 좋죠. 이 정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미 반도체도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거기다 뭐 코스모신 소재는 뭐 말할 것도 없네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70%, 80%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서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가면은 코스모 화학이 따라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모 화학도 좀 보고는 있었는데, 얘도 저도 이제 조금 놓쳐가지고 아쉬운 종목이긴 해요. 이때쯤부터 계속 매수를 좀 고민했었는데, 놓쳤습니다. 안 샀으면 할 말이 없죠. 아무튼 2차 전지는 앞으로도 계속 저는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시장이 이대로 계속 상승을 흐름을 이어간다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IT 반도체랑 2차 전지랑 섹터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뭐 요 정도 빼고는 지금 뭐 대장 주도 테마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시장에서 막 그렇게 땡기는 게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나마 뭐 좀 최근에 상당히 강했던 종목이 SM 매각 관련해 가지고 SM CNC랑 그다음에 갤럭시아 SM 요 정도 종목. 근데 SM CNC가 일단은 좀 대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네는 더 간다고 보고 매매하는 관점이 아니라 좋은 눌림이 주면 눌림 매매를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종목을 한 5,000원 정도 요 정도 가격 한번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SMCNC가 일단 더 대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갤럭시아 SM도 한 요 정도 구간에 들어오면 반등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저도 지금 방송 중이라 체크는 못했는데요.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심사 중이죠.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거를 재료로 삼성전자를 매매를 하긴 좀 그렇고, 얘는 어차피 뭐 그냥 뭐 움직여봐야 잠깐 좀 움직였다가 아마 크게 뭐 시세를 줄 것 같진 않고, 이 재료를 내가 매매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오늘 조금 움직임이 있었던 아남전자 정도 로 뭐 재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그 사면을 받아야 다시 이제 경영 일선에 복귀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가석방은 뭐 완전히 이렇게 복귀하기엔 좀 무리가 따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삼성전자의 호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이런 이슈들은 사실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요. 미리 좀 선취매를 해놓고 있다가 홀짝 매매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이제 아남전자가 삼성이 인수한 전장 기업 하만 이제 관련주로 꼽히고 있죠. 그래서 안 보려고 했는데 애매하게 딱 이렇게 3,600원 라인에 딱 걸쳐져 있습니다. 얘가 여기를 혹시라도 넘겨주면 위로 상당히 포텐셜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넘겨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요 재료를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아남전자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다가, 오늘 만약에 뭐 접근을 못 하셨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매매해서 정고점
찍을 때까지 요 룸을 한번 노려보고 접근을 해봤어야 되는 거죠. 요게 늦었다면은 뭐 완벽히 이렇게 좀 돌파하고 안착하는 거를 확인한 후에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맞고 또 뭐 이렇게 떨어져 버릴 수도 있고, 재료 자체가 뭐 그렇게 이제 뭐 어떤 포텐셜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재료 자체는 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일주일을 쉬고 돌아왔는데도 별로 시장에서 보통 한 장이 좋을 때 일주일 정도 매매를 쉬면 관심 종목 정리하는 데만 진짜 뭐 뭐 하루 종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주일을 제가 쉬고 왔는데 관심 종목을 별로 정리를 할 게 없다라는 건 그만큼 지금 시장이 강한 어떤 뭐 테마도 없고 뉴스도 없고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볼게, 비트코인이 다시 지금 5천만 원 돌파 여부를 좀 놓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주들 좀 봤는데, 비덴트는 약간 조금 자리가 조금 조정이 좀 덜 나온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조정을 좀 많이 받아서 한 번 정도 튀어 오를 수 있는 이런 애들이 조금 자리적으로는 좀 더 괜찮은 것 같은 생각?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지는 못하겠지만 먹을거리 한 번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기아가 조지아에다가 전기차 뭐 생산 라인을 구축했다는 뉴스였나요? 그거 때문에 구형테크가 한 15, 16% 반등 나왔잖아요. 거기에다가 오늘 이제 애플카 실무진이 방한했다는 소식이랑 겹치면서 좀 이렇게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 싶은데, 뭐 이런 정도의 반등을 노리고 그냥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우리 기술 투자 아니면 뭐 위지트 이런 종목들, 혹시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을, 그러니까 이거 매매하실 분들은 비트코인 이제 시세 보면서 해야 되겠죠. 만약에 5천만 원 뚫고 급등이 한번 나오면 먹을 구간 정도는 한번 줄 것 같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눌려 있는 테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다 애플카 실무진이 이제 방한했는데, SK그룹을 만나는 거는 어느 정도 오픈이 되어졌고, 그 외에 다른 그룹을 만날 건데 현대차 그룹은 안 만난다고 뉴스를 봤어요. 근데 어찌됐건 뭐 SK 이노베이션 이런 애들도 뭐 장중에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뭐 LG 화학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특정 뭐 종목의 움직임보다는 애플카가 지금 뭐 이제 배터리를 손 잡아야 되는데, 중국보다는 이제 한국 기업들과 손을 잡을 확률이 높아지면서 이런 대형주들보다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중소형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또 이렇게 보면 얘네들도 못 움직이라는 법은 없을 것도 같기도 해요. LG화학 이런 자리들 보시면 완전히 수렴 구간에 지금 와 있죠. 여기서 고개 한 번만 이렇게 좀 들어주면 다시금 한번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MSD가 경구용 치료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앞서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이슈는 지속적으로 좀 되면서 테마들도 뭐 산발적인 반등 정도는 있었는데, 그게 어떤 뭐 시세로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는 좀 못했죠. 최근에. 예전에는 뭐 시세가 많이 났었지만, 근데 정말 혹시라도 이게 뭐 좀 뭐 이제 FDA 승인이 뭐 난다든지 요런 식이 되면은 저는 다시 한번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뜬구름 잡기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상당히 큰 저는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약으로 우리가 이제 뭐 치료제가 될 수도 있고 백신이 될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알약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언급됐었던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 하면은 뭐 현대바이오 뭐 이런 애들 많이
있잖아요. 한국파마. 네, 모르겠습니다. 자리들이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현대바이오는 조금 별로로 보여지고요. 한국파마는 그나마 이렇게 이제 수렴의 과정을 거쳐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얘도 여기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방향을 좀 틀어줄지 어떻게 될지 좀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는데 음 너무 뻔한 요런 거 말고 지금 MSD가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뭔가 좀 찾아보면 최근에 에, 최근에도 아니죠. 한미약품이 아주 오래전부터 MSD랑은 상당히 그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술 수출도 1조 정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MSD가 뭐 좀 상용화에 성공을 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 요쪽으로 실질적으로 좀 수혜가 좀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한미 약품을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 이제 한미 사이언스를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얘네들은 한미 사이언스가 대장이기 때문에.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SD가 뭐 FDA 승인을 받으려면 지금 뭐 9월쯤 빨라야 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흐름을 좀 지켜보다가 얘네들이 어떻게 또 자리를 만들어 갈 수도 있겠죠. 그런 과정 안에서 매수 맥점을 좀 잘 잡고 그렇게 대응을 뭐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참 많이도 언급 드렸던 것 같아요. 코로나 관련주들은 웬만해 가지고는 다시 이렇게 큰 반등이 나오긴 힘들 것이다. 아마도 국내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겨주는 시점이 아니라면 뭐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큰 반등은 아닐 확률이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계속 그 2,000명 아래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수도권 4단계가 지금 뭐 한 달 6주가 넘어가고 있나요? 그런 상황이고 비수도권도 일괄 3단계로 상향을 했고 뭐 부산이랑 몇몇 지역은 4단계까지 올렸는데도 지금 확진자가 쉽게 잡히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사실상 정부에서도 이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솔직히. 뭐, 그렇다고 완전히 뭐, 나라 전체를 셧다운 시켜버리면 뭐, 자영업자분들이나 너무 힘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적인 분위기는 뭐, 영국이나 미국도 그냥 이제는 코로나라는 거를 치명적인 전염병이 아니라, 독감 정도의 수준으로. 물론 이제 영국 이나 미국은 백신 접종률이 뭐 이제 70%까지 2차 70%까지 넘어가면서 이게 받쳐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맞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도 사실은 거리두기만 가지고 확진자를 코로나의 확산세를 잡는다라는 건 이제는 조금 무리다라는 걸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백신 접종률이 아직 1차 40%밖에 되지 않으니까 참 사실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뭐 주식쟁이 입장에서 코로나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려면은 아무튼 2,000명을 좀 큰 폭으로 상회해주는 그런 확진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좀 다시 한번 분위기가 달궈져야 얘네들은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진단키트 쪽에서는 뭐 휴마시스가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고 여기서 계속해서 제가 이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라인이거든요. 얘는 이 가격 깨면 안 된다고. 뭐 17,800원 이 정도 되겠죠. 여기서 지금 계속 지지받고 있어요. 이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확진자가 뭐 크게 상회하지 않으면 결국엔 이런 식으로 졸졸이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여기서 뭐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아주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다키트 쪽에서는 휴마시스랑 뭐 PHC 정도, 이 정도 보고 있고, 얘도 저는 사실 이렇게 여기서 역배열권에서 한 파동, 두 파동,
여기서 이제 한 세 파동 이렇게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3차 파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일단은 한번 꺾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지지를 해줘야죠.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시세를 만들 수도 있고 이거는 코로나 확진자 분위기에 따라 갈리는 것이지 얘 스스로 만들어내기에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독자적인 그러니까 개별적인 뭐 진단키트 공급 계약이라든지 이런 호재들이 좀 나와줘야 큰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뭐 말씀드린 대로 2,000명이 넘어가면서 코로나 관련주들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너무 길게 끌지 않고 물려 계신 분들은 탈출의 기회로 공략하신 분들은 뭐 너무 큰 기대 수익률보다는 좀 짧게 그냥 짧은 반등 매매 정도로 나오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뭐 정치 테마주들도 최근에는 뭐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죠. 근데 일단은 뭐 이낙연 관련주들도 그렇고 일단은 뭐 이제 여당 쪽에서는 그래도 가장 최근에 움직임이 있었던 게 이낙연 관련주였고요. 야당 쪽에서는 최재형 관련주가 있었고 이게 인맥주들. 그 다음에 뭐 정책주들에서는 여당 쪽에 이재명의 기본주택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있었고 야당 쪽에 윤석열 정책주들이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뭐 한 1, 2주 전부터 시들시들 하면서 계속 흐름이 지금 이제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정치 테마주들은 시간이 조금 저는 필요할 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조금 시세를 다 낼 만큼 냈고요. 뭐 이재명, 윤석열 인맥주들은 제가 한 달, 두 달 전부터 하지 마시라고 말씀 좀 드렸었고, 뭐 그나마 제일 막판에 인맥주들 좀 시세를 냈던 게 뭐 어쨌든 이제 최재형 관련주들인데 이제 당분간은 조금 잠잠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아마 얘네들도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조정 구간으로 좀 들어갔다가요. 다시 정치 테마주들이 불을 뿜는 시점이 올 겁니다. 분명히 다시 옵니다. 이렇게 절대 안 죽겠죠. 일단 뭐 대선이 지금 200 며칠 남았나요? 언젠간 올 건데 그 시점은 아마 충분히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준비를 한 다음에 움직임이 나올 거고 제가 생각하는 정치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뭐 막 상한가도 가면서 급등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재료가 작용이 되려면 아마도 야당 쪽에서 제일 먼저 이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전 이제 높다고 보는 거고 후보가 이제 그러니까 단일화가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야당에서 딱 이제 정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겠어요? 지금으로서는 뭐 후보가 분산되면 승산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후보 단일화를 하든 뭐 아무튼 좁혀지는 그런 순간이 올 겁니다. 한 후보 쪽으로 지지율이나 당에서의 지지율이나 국민의 지지율이나 저는 그 시점이 다시 한번 뭐 이제 여당 쪽에서의 가장 강력한 후보 하나, 야당 쪽에서의 가장 강력한 후보 하나, 그리고 뭐 다른 당 뭐 변돌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3파 혹은 4파 정도로 이루어져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펼치는 그 시점이 정치 테마주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저는 일단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뭐 그 전에도 뭐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뭐 미리 뭐 들어가서 있기에는 지금으로서는 너무 조금 분위기가 잠잠하다. 그런 생각은 드네요. 차라리 움직일 때 빠르게 캐치해서 들어가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막
댓글이랑 이런 걸로 문의가 가장 많았던 테마가 폭염 테마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저희 이제 리딩방에서도 신일전자 이거 조금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이날 반등 나올 때 절반은 잘 팔았는데 절반을 조금 뻐기다가 좀 별로 잘 못 팔아가지고 저희도 손실 보고 일단 나왔었던 종목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폭염 테마가 처음 급등을 할 때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게 뭐냐면 상가 간 날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파세코랑 뭐 막 이렇게 오르고 있을 때 제가 드렸던 멘트가 폭염 테마는 웬만해 가지고는 시세가 뭐 2차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없다. 웬만하면은 파동 한 번 내고 이렇게 급격하게 죽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를 접근을 하시더라도 그냥 뭐 눌림에 들어가서 그냥 조금 먹고 나오는 정도? 그 정도, 로서만 접근을 해야지 뭘 막 모아간다거나 반등 없이 떨어지는데 막 분할 매수를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 얘네들 쏘고 이렇게 그냥 반등도 없이 죽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다. 그렇게 한번 언급을 좀 드리면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주의를 좀 드렸었는데 보십시오. 이거 반등 하나도 없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테마 자체가 그렇게 좋은 테마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언제였죠? 아무튼 눌림에 좀 이렇게인가 들어갔다가 반등 때 진짜 호다닥 반 팔고 반은 조금만 더 오르면 한 요 정도에 팔라 그랬는데 야 여기를 안 주고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상한가 만들고 거래 없이 밀린 게 있는데 한 2,800원까지는 반등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절반은 그래도 잘 팔고 절반은 한 요쯤 팔라 그랬는데 못 팔아가지고 여기서 잘라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밀린 거 보세요. 반등도 없이. 아무튼 폭염 테마는 솔직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이제는 끝났죠.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언제 다시 시세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근데 뭐 지금까지도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은 이제 좀 늦었죠. 거의 뭐 이제 급등 전 위치까지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좀 시간을 견뎌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견뎌내는 와중에 뭐 그냥 개별적으로 뭐 좀 반등이 나와주기를 바라는 수밖에는 없어요. 폭염 테마는 이제 뭐 여기서 다시 뭐 날이 더 더워진다고 해서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온다? 이거는 좀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뭐 물론 당연히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뭐 블랙아웃 관련주들이었던 애들도 마찬가지고 시간을 이겨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뭐 어차피 지금은 손절이 늦었기 때문에 버텨보시고요. 나는 회전율이 중요하고 안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뭐 어떻게 좀 그래도 반등이라도 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잘라내시는 게 현명한 방법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그냥 테마랑 좀 훑어봤는데 테마가 강한 테마가 없다 보니까 참 재미도 없고 시장이 힘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카카오뱅크 이런 거에 뭐 거래 대금이 다 쏠려 있고요. 카카오뱅크 뭐 제외하면은 뭐 시장에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자금이 쏠리는 게 아니라 여러 테마 여러 종목들에 좀 이렇게 골고루 영양분이 가져야 되는데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요런 거 이제 핫한 종목들 하나씩 튀어나오면 너무 이쪽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또 지나고 나면 언젠간 또 좋은 장이 찾아오겠죠. 그때를 대비하면서 비중 조절 잘하고 최대한 뭐 잃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렇게 지금 뭐 이 조용한 장을 좀 보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